이번 시간에는 걸록의 뜻과 성립 원리, 성격적 특징, 재물, 직업, 인간관계에서의 장단점, 걸록을 성공의 힘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주에 걸록이 드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사주에 걸록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까? 자수성가의 힘을 가진 걸록의 모든 것.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걸록이 있는 사람은 독립심이 강하다. 걸록은 자수성가하는 힘이 있다. 걸록격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사주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주에 걸록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걸록은 분명 강한 자립심과 실행력, 독립적인 삶의 힘을 상징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집과 독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1장 걸록이란 무엇인가? 먼저 걸록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걸록의 한자를 보면 세울 건 녹록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자신의 녹을 세운다 또는 자신의 힘으로 삶의 기반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운성에서 걸록은 사람이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가 걸록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걸록에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보다 자립, 독립, 실력, 직업, 책임감, 사회적 활동,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걸록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2장 걸록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사주에 걸록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걸록은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살펴보는 12운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간목은 임목에서 걸록이 되고 을목은 묘목에서 걸록이 됩니다. 병화는 사화, 정화는 오화에서 걸록이 됩니다. 무토 역시 사화에서 걸록이 되고 기토는 오화에서 걸록이 됩니다. 경금은 신금, 신금은 유금에서 걸록이 됩니다. 임수는 해수, 개수는 자수에서 걸록이 됩니다. 즉 걸록은 일간의 기운이 성장하여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주에 걸록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는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원령이 어떠한지 비견과 겁재가 얼마나 있는지 재성이나 관성, 식상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걸록의 작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지에 걸록이 자리하는 경우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지는 사회적인 환경과 직업적인 활동, 성장 과정과 현실적인 생활 기반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지에 걸록이 강하게 자리하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개척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3장 걸록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심입니다. 걸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립심입니다. 걸록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힘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록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전문직, 기술직, 자영업,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능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걸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만 반복하는 환경보다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능력을 더 잘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걸록의 두 번째 장점, 책임감과 실행력입니다. 걸록의 또 다른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걸록은 단순히 독립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힘도 포함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특히 조직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번 목표를 정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단 시작하고 경험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록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전문성과 실력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5장, 걸록의 재물운은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은 분들이 걸록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걸록은 돈 복이 좋은 것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걸록 자체가 곧바로 큰 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걸록은 재물을 직접 상징하는 별이라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걸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부자가 되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소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기술, 경험, 전문성, 영업 능력, 관리 능력 등을 이용해서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좋습니다. 다만 비경과 겁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은 좋지만 경쟁심이 지나치거나 돈 문제에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걸록의 재물운에서 중요한 것은 버는 능력뿐 아니라 지키는 능력입니다. 제6장, 걸록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걸록은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기운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걸록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고집과 독립심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방식이 맞아. 남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의 조언을 지나치게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업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다가 중요한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걸록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능력에 유연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제7장, 걸록이 강할 때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걸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동료와 협력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걸록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독립과 고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립은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지만 고립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관계까지 차단하는 것입니다. 걸록의 장점을 살리려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되 고립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8장, 걸록을 성공의 힘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걸록의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걸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걸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강한 독립심과 자신감이 지나치면 고집과 독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함과 유연함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걸록의 기운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걸록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실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걸록은 남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기운이라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면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저 사람이 잘해. 그 분야는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미 걸록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걸록은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분야가 좋습니다. 기술, 자격, 전문 지식, 상담 능력, 영업 능력, 관리 능력, 기획 능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경험이 자산이 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걸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경험하고, 하나의 실수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걸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키십시오. 결국 걸록의 가장 강력한 재산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권이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걸록의 두 번째 활용법은 자신이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걸록은 자신의 능력을 직접 활용할 때 힘이 살아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록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충분히 걸록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회사원이라도 단순히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반복하는 자리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특정 분야를 책임지는 역할에서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업무는 당신이 책임지고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록의 강점인 책임감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정력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결정력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본 다음 최종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걸록의 독립성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업무를 책임지더라도 그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결국 조직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집과 소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걸록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걸록의 장점은 자신감과 독립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단점으로 변합니다. 바로 고집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걸록의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신과 고집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고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서 위험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말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고집이 강한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록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도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 됩니다. 따라서 걸록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맞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걸록의 성공은 반드시 화려한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되는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훌륭한 걸록의 성공입니다. 결국 걸록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9장, 걸록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사주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걸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걸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이 세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명리학에서 하나의 12운성만 가지고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간의 강약과 원령, 오행의 균형, 십신의 배치, 용신과 희신, 대운과 세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걸록이라도 어떤 사주에서는 강력한 자립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른 사주에서는 지나친 자기주장이나 경쟁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걸록의 핵심은 강한 자기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제10장, 걸록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걸록이라는 글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걸록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걸록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결정했다면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조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걸록의 독립성이 독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중요한 12운성 가운데 하나인 걸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걸록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별도 아니고 무조건 성공하는 별도 아닙니다. 걸록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자립, 독립, 실력, 책임, 실행력,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걸록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능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익히고 하나의 경험을 쌓고 하나의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쌓인 경험이 결국 자신의 미천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걸록은 혼자 살아남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알고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능력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걸록의 가장 좋은 활용법은 독립하되 고립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되 독선적이지 않으며 실력을 키우되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가되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록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걸록은 단순한 12운성의 하나를 넘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주에 걸록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단순히 걸록이라는 글자 하나만 참고하지 마시고 어느 기둥에 걸록이 있는지, 일간의 강약은 어떠한지, 재성, 관성, 식상, 비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하나의 글자로 인생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균형을 읽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사주에 담긴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의 힘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록의 의미와 특징, 장단점,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